중개 업무에서 중개 사무소 들어갑니다. 사무소. 이제 사무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등록을 하려면 사무소를 두고 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디에다 둬야 되고, 몇 개를 둬야 되는가,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칠판을 한번 봐주세요. 중개 사무소가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잖아요.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중개 사무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소 설치 기준을 한번 봐드릴게요. 종별에 따라 공부를 하면 돼요. 개공 종별이 뭐예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부칙 6조 2항,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중개인. 자, 봐보세요. 법인은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될까? 한 개만 두는 것이 원칙. 원칙은 하나만 둬야 돼요. 하나만.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사무소라 그래요. 이걸 분사무소란 말을 쓴다고.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분사무소. 그죠? 그래서 법인은 그래서 장점이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 둘을 합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인, 개업, 공인, 중개사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이분들은 사무소 오로지 하나만 둬야 돼요. 오로지 하나만 둬야 돼요. 두 개 뜨다 걸리면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징역 벌금 사유도 들어가요. 오로지 하나만 둬야 돼요. 이게 법인은 이렇게 분사하면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면 안 돼요. 임시 중개 시설물이 뭘까요? 천막사무소, 파라솔, 쳐놓고 이렇게 중개 업무를 보는 떴다방 있잖아요. 이건 못하게 돼 있어요. 떴다방 그거 들어보셨죠? 천막사무소, 파라솔 쳐놓고 중개 업무를 하는 임시 중개소를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무소를 하나만 둬야 된다. 위반하면 징역 벌금도 들어갑니다. 이제 제재는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뭐냐면 여기 이거요. 분사무소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합니다. 분사무소.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내가 질문 던지는 것은 주로 동그라미죠. 주로 동그라미죠. 자, 당첨되었습니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아, 비슷한데. 지역이요, 지역. 지역입니다. 그럼 이건 지역을 나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서울 종로로 할게요. 저는 1년 동안 종로만 하거든요. 여기다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못 둬요. 주된 사무소 있는 건 분사무소 못 둔다고. 그럼 여기는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한 개만 둬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여기 구리시? 그렇지, 구리시. 그럼 구리시에 또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몇 개만? 한 개만. 군 단위 하나 합시다요. 가평군 할게요. 군 단위. 여기도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몇 개만. 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올해 이거 작년에 시험도 나왔죠. 시도라고 시험 나왔을 거예요. 시군구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만 둬라.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무소 못 둬요. 종로는 주된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소 시군구마다 하나씩. 그러면 뭐 가평군에 하나, 남양주시에 하나, 구리시에 하나, 강남에 하나, 송파에 하나, 강동구에 하나, 노원구, 중량구, 동대문구, 서초구 뭐 이런 데 다 하나씩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인 만들면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을 휘어잡을 수 있다. 남양주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 주간반 학생들이 하나 만들어 보자고. 그것도 11월 멤버 위주로. 좋았어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예. 그럼 이제 기업이 돼요. 이거 말 그대로 법이니까 기업 아니에요? 기업?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책임자가 있잖아요. 법인은 대표자라고 분사무소는 책임자라래요.
대장을 법인 주사무소는 대표자가 있고 분사무소 책임자란 말을 쓰는데 이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책임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를 제한 시군구마다 하나씩만 둬라. 그리고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47페이지 1등록 1사무소 원칙 첫째 줄 두 번째 줄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때 한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이게 원칙이고 법인 개공은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안 되고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청색 2번 분사무소 설치 요건 1번, 2번, 3번 묶으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하지 안 된다. 한 개소 시군구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들 것 그랬죠.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자격증 없어도 돼요. 특수법인 지역농업 같은 거 그건 이제 서서히 하기라고 일단은 자격증 책임자. 그리고 4번, 5번, 6번 묶으세요. 자, 이것은 이제 4번, 5번, 6번은 이제 설치 절차에서 같이 봐주시면 돼요.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 양가로 2번 설치 신고 있죠? 거기서 같이 보면 돼요. 자, 설치 절차 한번 봐드릴게요. 자,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주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왼쪽에 종로가 있잖아요. 자, 분사무소는 A 법인이 분사무소를 남양주시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분사무소 두려고 해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신고도 있고 인가도 있고 승인도 있고 보고도 있고 막 통보도 있고 막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건 신고해거든요. 그럼 어디다 신고를 할까? 억지로 애울러 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요. 분사무소를 남양주에다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로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한다고 신고할까? 남양주 시장한테 해야 될까? 찍어봐요. 남양주 시장한테? 예. 여기는 종로? 왜? 반대로 해봐야 되니까. 그래 하나는 맞으니까 아주 머리가 좋아. 우리 저 남양주 시장 애양심이 두터워. 틀렸어요. 주된 사무소에다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A 법인이 분사무소 낼 수 있잖아요. 남양주에다 두든 구리에다 두든 서초구에다 두든 종로에다 신고해야 돼. 여기다 설치 신고 들어가요. 신고사항이란 거 주된 사무소에 있다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됐어요?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신고할 때 그냥 가겠어요? 서류 제출할게요? 서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거든요. 대장 아까 책임자라고 했잖아요. 책임자의 자격증은 제출하잖아요. 자격증은 확인 들어가요. 이제 그 관청에서 직접 자격증이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격증은 확인 서류고 법인 등기부도 확인 서류. 이 두 가지는 확인 서류고 그러면 책임자 무슨 교육을 실무 교육. 이거 실무 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실무 교육. 신고 일정 1년 이내에 실무 교육 받아야 돼. 이 4번 제출해야 돼.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근데 이제 그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보증 얼마 더 들어야 돼? 1억 추가. 이거 아직 안 바뀌었어요. 거기 2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1억으로 공부하세요. 바뀌면 2억으로 그때 해도 돼요. 바뀐 다음에. 이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2억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일단 1억. 됐어요? 추가 설정해야 돼. 그러면 원래 주사무소는 보험 아까 얼마 들어 그랬어요? 2억 들어야 되거든요. 2억 원 이상 들어야 되고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 추가로 설정해야 돼. 추가 설정해.
자, 추가 설정을 합니다. 추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구비서류예요. 나중에 이건 이제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하고 등기부는 확인서류. 그렇죠? 자, 그러면 칠판 봐봐요. 지금 당장 암기가 안 돼도 돼요. 일단 이제 주된 사무소 한다. 간만 잡으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10개월 이상 시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봐. 자, 그러면 설치 신고할 때 관청에서 뭔 일을 하면 아까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그럼 이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이건 이제 앞으로 줄여서 지단이라고 쓸 거예요.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지방자치단은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다고 했죠? 그럼 이때는 시도 조례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해야 될까? 자, 찍어봐. 에? 시도 조례? 하루 종일 시도 조례? 여기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일단 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는 아닙니다. 그럼 일단 시군구니까 시군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군구까지 나왔어. 근데 남양주시 조례를 따를까 종로구 조례를 따를까 또 이게 문제잖아요. 분사무소는 남양주에다 두고 주된 사무소는 종로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할까? 서울 이 종로구는 5,000원, 남양주는 4,000원이야. 어떤 걸 따라야 돼? 종로구? 여기는 종로구? 남양주시? 더 싸니까?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돼. 종로구. 왜 그러냐면 억지로 외우지 말고 신고가 일로 들어가잖아요. 신고가 일로 들어가니까 종로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이렇게 공부해야 돼. 주된 사무소 시군구. 자, 칠판 보세요. 좀 이따가 책을 봐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가면 신고 확인서라고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는데 이걸 교부를 해줘요. 언제까지 교부해 주느냐? 7일. 그러면 남양주 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왜? 신고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럼 알려줘. 남양주 시장한테. 종로구청장이 이것도 알려준다고. 이것을 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통보를 해줘요. 언제까지 알려주냐? 지체 없이.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지체 없이도 기간이니까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도 기간이니까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통보를 해준다.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남양주 시장은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왜 이것까지 알아야 돼? 왜 분사무소 설치 신고된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바빠 죽겠고 다른 업무 때문에 복잡해 죽겠는데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당첨? 잘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이 남양주 시장은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감독하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감독은 이 종로구청장도 감독할 수 있고 남양주 시장도 분사무소 다 감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게 됐어.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 이게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줄 한번 꺼드릴게요. 책 한번 봐볼게요. 양가로 2번에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 한다는 거. 주된 사무소 밑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 관청. 이게 이제 종로구청장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에 등록 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 등록 관청은 자격 발급 시도에게 책임자 자격 확인 요청, 확인 동그라미, 자격증 확인 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서류. 우리 과목에서 공통입니다. 자격증하고 우리 과목에서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부는 확인서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P 넘어갔어요. 그럼 구비서류가 뭐냐?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아까 보험 추가로 설정하라 그랬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그리고 이제 디귿에 사무실, 분사무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런데 기재되지 않는 건물의 사무소 들었을 때는 왜 지연됐는가? 그런 서류도 첨부를 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정한 수수료 납부하라는데 시도조례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군구 조례라고 했어요. 시군구. 그리고 주된 사무소 시군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 그러니까 남양주시 조례가 아니라 종로구 조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고 확인서 교부 나와 있죠. 신고 내용이 잠깐만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근데 분실 훼손 재교부 받고자 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서 재교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통보 나와 있죠. 그 기억 등록관청은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에 언제까지 알려주라 그랬어요? 제철주동. 왜? 감독하라고. 감독 기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이건 뭐냐면 이건 통보사항은 나중에 할 건데 이 종로구청장이 분사무소 설치했다고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A 법인도 들어가고 B 법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분사무소 냈다고 종로구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개공 집단위 협회거든요. 여기다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건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하라. 언제까지 하라?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간이잖아요. 다음 달 10일 통보사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사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라. 다음 달 언제까지 통보하라? 10일까지 통보하라.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사무소 설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합격하고 나면 분사무소 이렇게 법인 만들었고 분사무소 두고 영업할 수 있다. 다 책임자 될 수도 있고 법인 임원 사원이 될 수도 있고 다 감투 하나씩 쓰고 영업해 보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48페이지 3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그래가지고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공동사무소. 이 말은 뭐겠어요? 사무소를 여러 개공이 같이 쓸 수 있다 이 뜻이요. 같이 쓸 수 있다. 그죠? 같이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칠판 봐보세요. 이게 공동사무소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만. 자, 칠판 봐보세요. 남양주시에 있는 A하고 구리시에 있는 B 개공이 같이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사무소를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는 계공끼리 공동사무소 같이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어봐. 없다. 왜?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죠? 없다. 우리 없다.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있다고. 아, 있다고 했어요. 좀 대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하여튼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죠. 이분들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종류가 달라도? 있어? 아, 있고. 있고? 있어요. 있으니까 썼겠죠. 자, 됐죠?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내거든요. 이제 종류가 달라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이거 설명 들어갈게요. 어떻게 공동사무소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공동사무소를 낼까? 이거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A 계공하고 구리시에 있는 B 계공이 자, 각각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던질게요.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둘이 어떤 사이예요? 부부, 여기는. 친구, 저기는. 친구 같아요? 예. 같이 공부했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친한데 각각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 것 같아요? 그냥 친구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영업 잘 되냐 물어봤더니 A도 안 된다. B도 잘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석을 들어갑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분석 들어갔더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같이 학원 다닐 때도 같이 커피 마시고 뭉쳐 다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합치기로 합니다. 영업도 합쳐서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다가 A 계공하고 B 계공하고 이렇게 사무소를 딱 내요. 강남구에다가. 그래 놓고 각각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강남구청장에 설치 신고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A는 A대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좀 이따 배워요. B도 B대로 사무소 이전 신고해요. 그러니까 먼저 사무소 내놓고 이렇게 사무소를 먼저 내놔요. 먼저 내놓고 각각 이전 신고를 함으로써 중개사무소를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사무소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다 무슨 신고 형태로 공동사무소가 됐어요? 이전 신고. 또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겠죠? A 사무실을 B가 이렇게 합치려고 해요. B가 A 사무실로 합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것도 이전 신고. 누구한테 이전 신고해야 되냐? 남양주 시장한테 옮겨놓고 나서 이전 신고. 이전 신고는 다 10일 이내니까 옮겨놓고 나서 신고하면 돼요. 남양주 시장한테.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 이전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A 계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를 하면 돼요. 사무소 쓰겠다. 왜 그럼 이 승낙서를 첨부하라 그랬을까 법에서? 왜? 그래 안 하면 임의적으로 이 사람 승낙도 없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여기다가 신고해 볼 수 있잖아요. 공동사무소 내겠다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승낙서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또 반대로 A가 B 사무실로 합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구리시장한테 이 사람 승낙서 첨부해서 신고.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제 사무장소인 강남구로 가든 두 사무실로 합치든 전부 다 무슨 신고 형태로 들어간다? 이전 신고 형태로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없다? 그 말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A 계공이. 업무정지 받았는데 B가 A 사무실로 와가지고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이거 승낙서 내주면 안 돼요. A가. 공동사무소 못 내게. 그러면 뻔대로 업무정지 받은 A가 B 사무실로 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돼. 그러면 결국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공동사무소를 내라, 내지 말라?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승낙서 내줘도 안 되고 반대로 가도 안 된다. 공동사무소라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강남에다 냈다고 가정을 해봐. 강남에다 공동사무소 냈죠.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해요? 각각 운영할까? 공동으로 운영할까? 각각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고용하는 것도 각각. 또 이 사람이 B가 사무실 사고 쳤잖아요. 의뢰인에게. 그럼 손해배상 지는 것도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각각. 인장 등록하는 것도 각각. 그러면 도대체 다 따로 노는데 왜 공동사무소를 낼까? 그렇지. 경비 절감, 임대료랄지 관리비랄지 이런 거. 경비 절감할 수 있고 또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바쁠 때는 업무를 서로 협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공동. 그러니까 장소만 같은 장소를 쓰는 거예요. 장소만 같은 장소를 쓰는 것이지 업무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동사무소라 그래요. 자, 그럼 밑줄 그어볼게요. 개공은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공동사무소거든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에게 승낙서 주는 방법이나 다른 개공 사무소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무소 못 내. 승낙서 내줘도 안 되고 반대로 가도 안 된다. 자, 2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 동그라미 이전 신고 동그라미 그 사무소 사용을 권리는 다른 개공 승낙서 몇 점. 자, 근데 누구 승낙서라 그랬어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건물주 승낙서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에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 그러니까 같이 쓸 사람. 그 사람 승낙서 첨부하는 것이지 건물주 승낙서 그런 게 또 틀려버려요. 됐어요? 그리고 개별적 운영 나와 있잖아요. 인장 등록 각각. 개시 의무 각각. 고용인 고용도 각각. 다 개별적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자,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 나가면 돼요. 예? 그렇죠. 10명도 같이 할 수 있어요. 10명도. 10명도 같이 하면 돼요. 똑같아요, 방법은. 그죠? 개공 1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설 등록할 때 A가 공인중개사잖아요. B도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사무소 하나 내놓고 등록은 각각 하는 거예요. 여기 남양주시에다가 등록 사무소를 같이 이렇게 딱 내놓고 이렇게 공동사면 돼요. 이건 신규 등록이거든요. 그럼 이때도 B가 등록할 때는 A 이 사람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A가 등록할 때는 B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새로 등록할 때도 이렇게 공동사면 낼 수 있어요. 이게 그 초보자들은 여러분들 학교 가면 이제 초보자잖아요. 이 중개업 분야에서는. 그럼 경험도 없고 두려워. 계약서도 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근무하고 배워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요. 둘이 협력해서 그럼 아무래도 혼자 한 것보다는 둘이 한 것이 더 의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등록은 각각 해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이 직원 없으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뭐 같이 해먹고 살면 되니까 따로도 계약한 대로. 그죠? 이게 이제 신규 등록. 거기 보면 그 야한가루 2번 보세요. 야한가루 2번에 보면 첫째 줄은 개설 등록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아까 이건 이전 신고고 이게 개설 등록이잖아요. 예. 이해됐어요? 개설 등록, 이전 신고 이런 형태로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또 그러면 같이 내면 또 임대료도 전락되니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운영을 하면 되니까 이런 형식으로 가도 돼요. 자, 일단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 취득해 놓으면 방법은 생겨. 그렇죠? 그렇죠? 살아갈 방법은 생긴다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뭐 경비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몇 명이 어울려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방법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또 안 돼요. 그죠? 한 3년 또는 2년 이렇게 해서 합격하겠다 그러면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혹시 2년 계획을 잡았더라도 올해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지. 이제 너무 뭐 나는 3년 만에 취득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돼요.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1년 만에 합격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49페이지 사무소 이전 들어갑니다. 이제 중개 사무소를 이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이 나와 있는데 그 첫째 줄 한번 보세요. 의 한번 볼게요. 개공은 전국 어디로나 이전할 수 있다. 이 지문 전국 동그라미.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남양주에서 하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휴업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다. 이게 휴업 기간 중에서 사무소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만 안 하면 되고 그리고 부칙 6조 2항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중개인들은 업무 지역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무소 이전하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그 2번에 이전 절차 나와 있잖아요. 이전 절차는 그 통합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 내용이 통합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건 통합적으로 쓰여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분리하느냐? 내로 이전 이 말은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옆건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예, 관할구역 내의 이전입니다. 자, 또 하나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이 있어요. 이 말은 남양주시에서 구리시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구리시 이게 바뀌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이 있거든요. 법인 분사무소 이전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서 공부한 게 편해요. 근데 이 교재는 지금 같이 묶어서 써져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묶여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의 이전부터 볼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칠판 보고 있습니까?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남양주시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옆건물로 옮겨요. 그럼 이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신고를 할까?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전 신고해야 되는데. 네? 어디? 똑같잖아요. 같은 시장. 남양주 시장한테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라 그래.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합니다. 어차피 옆건물로 가니까 남양시장한테 이전 신고해요. 그러면 이전 신고사항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10일 이내에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10일 이내란 말은 사후 신고예요. 사후. 그러니까 옮겨놓고 나서 앞으로 이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사후란 뜻이에요. 사후.
7일 이내, 10일 이내 그러면 사후 신고란 거예요. 이내란 말은 사후. 그러니까 옮겨놓고 나서 10일 이내 관청에다가 옮겼다고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구비 서류가 뭐가 있냐?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왜 등록증을 첨부를 할까? 이걸 제출할까? 그렇죠. 이 등록증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적혀 있어. 사무소. 그러면 사무소 옮겼어, 안 옮겼어? 그럼 소재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등록증 관청에서 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다 제출하면 남양시장이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 줍니다. 기재사항 바꿔서. 이게 이제 원칙. 근데 이 내의 이전 같은 경우는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과거 등록증에다 밑줄 그어버리고 새로 소재지 써갖고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지저분하겠죠.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 하신 분 있더라고. 나한테 또 해서 보내주더라고. 이렇게 했다고. 지저분해. 되게 지저분해. 근데 위에 주소 그어버리고 밑에 새로 써서 줄 수도 있다. 원칙은 재교부 해준다. 그러면 이 양 새거 깨끗한 거 받으려면 이걸로 해야 되죠. 근데 왜 이걸로 해? 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수수료가 없어. 이건 수수료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건 수수료 안 줘. 됐어요? 근데 수수료가 얼마나 된다고? 아니, 또 이렇게 하고 카톡으로 또 보냈더라고. 이렇게 이전했다고. 엄청 지저분하던데. 그죠? 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는 수수료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이해됐어요? 또 하나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사무소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적법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불법 건축물로 사무소 못 내니까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비서를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이걸 제출할까 생각하면서 해야지 안 잊어먹는다고. 이건 내의 이전 절차. 끝.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밖으로는 남양주시에서 구리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개혁공인중개사가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왼쪽에서 힌트 드렸잖아요. 예?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남양주시장이요. 이걸 정전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법에서. 정전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이것이 구리시장입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정전인 남양주시장에 했다 할까? 구리시장한테 할까? 어디다 이전 신고할 것 같아요? 찍어봐요. 구리시장? 갈 곳에? 남양시장 가까운데 안 하고 왜 구리까지 가야 돼? 하여튼 구리시장. 네, 구리시장한테 한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이전 신고해요. 갈 곳에 직접 갖다 이전 신고해요. 그럼 이때도 구비 서류가 똑같아요. 10일 이내 해야 되고 이때도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까 등록증 왜 제출한다 그랬어요? 재발급 받기 위해서 그러죠. 소재지 바꿔서. 그럼 여기서 재발급 해줘요. 구리시장이 재발급 해줘. 근데 내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하고 차이가? 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교부도 있고 기존 등록증 변경 줄 수도 있죠. 근데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기존 등록증에 기재사항 바꿔서 줄 수는 없을까? 그 이유. 그렇죠. 관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등록증에 보면은 그 등록관청 직인이 찍혀 있거든요. 시장, 구수, 구청장.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리에서 재발급하면 구리시장 직인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기존 등록증 재발급하면 직인은 남양주시장 거고 소재지만 구리가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몇 가지 방법. 재교부 방법 한 가지.
그러니까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등록할 때 우리가 제출했던 뭐 사무실 확보 증명서라든지 구비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구리시장이 남양주시장에 요청을 해요. 이건 개공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류를 보내줘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장한테 서류 송부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해주느냐? 지체 없이 해줍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오늘 많이 나오죠? 오늘 많이 나와요. 지체 없이 송부. 그리고 이제 송부 서류가 있는데 이건 서서히 할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일단 서서히 할 거고, 일단은 서류 지체 없이 서죠.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사고 쳤어요. 그 말은 보수 엄청 받아먹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수, 법정 보수 넘어서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수 엄청 받아놓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구리로.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보수 많이 받아본 사실이. 여기서 사고 친 거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보수 더 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그러면 등록 취소권자는 누구냐? 남양주 시장이 등록을 취소할까? 구리시장이 할까? 구리시장이 처분할까? 사고는 저기서 쳤는데. 예, 하여튼 구리시장. 여기는 구리시. 여기도. 예, 처분청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쳤든 현재 일하고 있는 데서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 취소를 시키든 업무 정지를 내리든 이전 후 등록 관청이 한다. 누가 한다? 이전 후.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전 들어가 볼게요. 무슨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아까 분사무소. 자,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주된 사무소 아까 어디다 뒀습니까? 종로에 있다 했잖아요. 그럼 종로구청장에 있어요. 그럼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를 했어요? 남양주시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했죠. 그러면 남양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구리로 옮겨. 이게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분사무소 이전이라고. 만약 이게 움직이면 저 왼쪽에 배운 거 똑같아요. 왼쪽에 배운 거. 이게 여기서 알아둘 것이, 법인은 여기가 등록관청이지 이건 등록관청 아니에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이분들은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이 움직이면 저쪽 배운 거 주된 사무소 움직이면. 근데 이게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거든요. 분사무소 이전에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전했다고. 어디다 신고 들어갈까? 주된 사무소로 갈까? 구리시장한테 갈까? 종로? 분사무소 이전은 위로 가요. 주된 사무소에다. 아까 설치 신고도 어디로 갔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로 가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구비 서류는 뭐냐? 아까 설치할 때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았죠? 그러면 설치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 여기가 이제 등록증하고 비슷해요. 등록증. 여기가 이제 그 소재지가 들어있거든요. 분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여기 이제 이게 등록증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소재지가 들어있어. 그럼 이걸 제출한 이유는 여기서 재발급받기 위해서 그러죠? 신고 확인서 무슨 교부? 재교부가. 이렇게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이고, 근데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같은 여건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재교부가 원칙. 그냥 신고 확인서에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구리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들어온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럼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요.
지체 없이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알려줘요. 이전해 갔다고. 그럼 여기는 알려줄까? 남양주시 쪽에는? 이전에 가버렸다고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둘 중 하나겠죠. 당첨.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예, 가는 그쪽이니까. 우리 여기는 알려준다. 여기는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알려준다고 할게요. 여기도 지체 없이 법에서 양쪽에다 알려주라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자,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밑줄 그어볼 건데, 여러분 교재는 이게 지금 묶어서 써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됐어요? 자, 거기 양가로 2번 한번 봐드릴게요. 이전 신고에서 신고 개공원 사무소 이전할 때 자, 첫째로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그리고 등록관청 등으로 이전 신고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 후, 이거 밖으로 갈 때는 이전 후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은 쫙 있죠, 저거 주된 사무소에다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제출 서류는 이전 신고서의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근데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 똑같죠? 예, 그래서 자, 재발급 2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재교부한다. 이게 원칙이고, 근데 관할 지역 내로 이전, 내 동으로 이전할 때는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자, 분사무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자, 서류 송부는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만 서류 송부가 있어요. 내에서는 서류 송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송부는 여기서만 나와요. 밖으로 갈 때. 밖으로 갈 때만 서류 송부가 나오는데,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정전 등록관청 관련 서류 송부가 요청하라 그랬죠. 그러면 정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동그라미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서류 최근 1년 행정처분 및 전례 진행 관련 서류, 이 세 가지가 송부 서류거든요. 그 지체 없이 다음으로 묶으세요. 등록대장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관련 서류까지, 이게 이제 송부 서류예요. 이걸 송부를 해야 된다. 송부 서류로도 해야 되는데 서서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서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에 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과거 잘못 때문에 발생한 행정처분은 종전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이전 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 이전 후에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전 후에서 한다. 종전에서 한가 아니라 어디서 한다? 이전 후.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이전 사실 통보 보세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에다 통보한다. 양쪽에다 통보를 해줘. 통보 동그라미. 이거는 신고가 아니라 통보예요.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협회 통보도 있죠. 분사무소 이전할 때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사무소 이전에서 내의 이전,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따로따로 내가 분리해서 설명한 거고, 여러분 교재는 통합적으로 묶어서 쓰여 있습니다. 대충 감 왔어요? 자,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면 돼. 1, 2월 달도 있고 3, 4월 달도 있고 5, 6월 달도 있고 7, 8월 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려면 10번은 봐야 되거든요. 한두 번 봐가지고는 잊어먹어서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번을 봐야지 제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50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사무소 명칭하고 표시광고 있는데 그 게시사항이 있잖아요. 그 첫째 줄. 개공은 다음 사항을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이 등록증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 게시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1번 등록증 게시해야 되죠. 원본 동그라미. 그럼 분사무소는 뭘 게시할까? 법인 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걸면 딱 맞아요. 그럼 분사무소는 뭘 게시해야 돼? 그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신고? 확인서. 아까 신고 확인서 받았죠. 이것도 원본이에요.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게시하면 돼요. 그리고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 입구 게시해야 돼요. 이건 왜 게시해야 돼요? 네? 고객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게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공, 소공, 자격증 원본 동그라미. 개공 자격증도 게시를 해야 되고 소공 자격증도 게시를 해야 되는데 사본을 게시하라 그랬어요. 원본을 게시하라 그랬어요. 원본입니다. 그래서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게시하라고 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우리 법상 게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일단 1번, 2번, 3번, 4번이 우리 중개사법상 게시 사항이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 2번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사용 금지 의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제 칠판 봐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중개 사무소 낼 때 명칭을 뭘 쓸까? 뭘 쓸까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안 해놨어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렇지. 뭐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사무소 명칭까지 생각해 놓고 공부하신 분이 극히 드물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을 써야 되느냐? 두 가지만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써야 된다. 둘 중 하나만 써야 돼. 둘 중 하나. 자, 그러면 방금 명칭 생각 안 해놨다 그랬죠? 간단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과일 이름 갖다 넣으면 돼요. 토마토 넣으면 되죠. 오이, 그죠? 호박, 호박으로 할게요. 호박으로 갑시다.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이렇게 쓰면 맞을까? 공인중개사 호박사무소 이렇게. 공인중개사 호박사무소 이렇게. 맞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호박 이렇게 쓰면. 그건 또 맞아? 앞뒤로 쓰면 맞는데 중간에 끼었으면 안 된다? 네, 여기는. 셋 다 맞다는데? 셋 다 맞아. 여기는. 두 개만? 앞뒤만? 여기는. 셋 다 맞을 것 같아요? 뭐 둘 중 하나겠죠? 셋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이 단어만 들어가면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전혀 관계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호박 부동산 중개, 부동산 호박 중개, 부동산 중개 호박 그래도 관계는 없다.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개공 중에서 중개인들 있잖아요. 중개인들.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럼 이분들은 어떤 것만 써야 되느냐 하면 밑에 것만 써야 돼요. 왜 위에 거 쓰면 안 되겠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간판 지나가면서 봐봐요. 이게 쓰여 있으면 주로 중개인들. 물론 개공 자격증 있는 사람도 이걸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있는 사람은 이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되고 중개인들 이것만 써야 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성명 들어가야 돼. 성명.
옥외 광범을 설치할 때는 개공 성명 들어가야 돼요. 이 성명. 그러면 이건 알아먹을 수 있으면 돼요. 크기는 알아먹을 수 있으면 되고, 아무 성명이나 쓰면 안 되고, 등록증에 나와 있는 거. 분사함수 같은 건 신고 확인서에 나와 있는 성명.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법인은 대표자, 이런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분사함수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원 다 표기한 건 아니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공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자, 개공이 아닌 사람들. 개공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소공도 들어가고 보조원도 들어가고 일반인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아닌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걸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거기 2번에 나와 있죠. 명칭 사용 금지 의무. 아닌 자. 아닌 자란 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리고 이제 철거 명령.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철거를 명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아닌 자가 써도 철거 명령. 개공이 잘못 써도 철거 명령. 누가 철거 명령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 동그라미. 시도의사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어디서? 등록관청에서. 어디서? 어디서? 등록관청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등록관청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들어갑니다. 대집행 동그라미.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대신 철거하겠어요? 관청에서. 그럼 관청에서 등록관청에서 철거를 하겠죠? 그럼 어차피 자기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부 사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개공이나 이런 의무자들이 부담해야 돼요. 이건 관청에서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무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행정대집행법 이것도 미적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민사집행법에서 대집행한다 이렇게 하면 또 틀려요. 그 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별걸 다 바꿔. 등록관청도 바꿔서 출제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을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고. 됐어요? 별게 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은 꼼꼼하게 해야 돼요. 자,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3번 간판 철거 있어요. 간판 철거 있는데 개공은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지체 없이 동그라미 간판 철거해야 된다. 이 지체 없이 간판 철거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32에도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떨 때 간판을 철거해야 되냐? 사무소 이전할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무소 이전하면 종전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업하면 일해요, 안 해요? 해야죠. 간판 철거.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하면 간판 철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세 가지. 근데 이 옆에다 적어.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이제 시험 나왔어요. 32회 때.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업무 정지 기간도 적으세요. 이것도 간판 철거 안 해. 그러니까 간판 철거는 세 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했을 때, 등록 취소 당했을 때, 폐업 신고했을 때, 이 세 가지고 뭐 휴업 기간 중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간판 철거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이것도 이제 안 하면 대집행 들어가요. 행정 대집행 그런 대집행. 등록 관청이 대집행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3시간이 끝났어요.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51페이지 4번 표시 광고부터 들어갈 테니까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한번 가볍게 읽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